투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. 예. 고수의 아우라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안 느껴지세요? 안 느껴지면 좀 안 되는데. 루블님 모셨고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전업 투자자로 그냥 투자하면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. 심플하게? 나 투자로 밥 먹고 산다. 앞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. 투자로 밥 먹고 살기 전에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.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대학교 4학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. 4학년 때요? 예, 근데 대학 나와서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경찰 공무원이랑 공인중개사 자격증 둘 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임대사업을 좀 하셔서 근데 제가 또 관심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거죠. 원래 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디 뭐 부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뭐 임대물건 오피스텔 이런 거 하기는 너무 안 맞았는데 중개법인의 이제 경매 컨설팅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매 중개사 자격증 따다가 이제 경매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예. 지금은 배울 때가 많지만 그때 배울 때가 없으니까 나 경매를 하고 싶은데 직장을 취직하면 나보다 먼저 했던 그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매를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개법인의 경매 컨설팅에 들어갔습니다. 그때 처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 뭐 운장도 하고 명도이사님도 따라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또 호황기였어요. 한 19년 전 정도 되니까. 19년 전. 예, 이제 호황기였으니까 근데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간접 경험이라는 걸 많이 해봤죠. 그래서 예. 그 한 2, 3년 동안 수백 건 정도는 아마 낙찰받고 명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다른 분들 돈을 이제 많이 벌어들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1,680만 원이 제 앞으로 이제 청해저축 통장이 있었어요. 이걸 깨달라고. 그걸로 이제 경매나 이렇게 해서 집을 사 모았습니다. 그래서 그게 한 30개 정도 사 모았고요. 그 재직할 당시에. 네, 재직할 때 이제 30개 정도 사 모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31살, 2살 정도 때 이제 제가 상무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건 난 이제 안 맞는다. 그냥 내가 이제 투자하면 살자. 예. 독립해서 나온 거죠. 독립해서 나왔다는 것보다는 그냥 중개사 자격증이니까 중개업소를 조그맣게 차리고 중개는 안 하고 그냥 제 사무실로 이제 개인 사무실로 이제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. 그때 중개업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체로 한 다음에 시행을 했었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나 큰 탐욕을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잘 안 돼서 그 후에 지금으로 한 9년 전에 정확하게 망하는 기간이 이제 한 2, 3년 정도 있었는데 한 9년 전에 모든 사업체를 접고 나올 때 아까 30채 있던 집을 다 팔아서 시행에다 다 넣었는데 마지막에 갖고 나올 때는 1,000만 원이 남아서 1,000만 원 들고 9년 전에 8년 전 9년 전에 나온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서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 경매든 아니면 소액 투자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가 2013년도 때 나오기 전에 이제 망하는 기간 동안 이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다녀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1,000만 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. 그때 그래도 이제 망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바닥까지 가진 않았고 상가 하나랑 뭐 집 한 2개 정도 한 3개 정도 남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돈을 회수한 거는 1,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차를 팔고요. 와이프 차가 있으니까 와이프 차는 제가 타고 이제 제 차는 팔고 뭐 집에 이제 시계랑 금 이런 거 다 팔고 진짜 그다음에 와이프의 비상금 이렇게 다 해서 한 1억 한 5천 6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처음에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. 운 좋게도 이제 그때가 또 상승기였었고, 그리고 집 사는데 얼마 돈이 안 들었었고, 그리고 제가 그때 직접 인테리어 노가다를 직접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막 그 곰빵이라고 하죠. 그 타일 옮기는 거 뭐 7만 원인데 제가 직접 7만 아낄러 직접 하고, 막 철거 제가 빠루 들고 막 하고, 그러면서 그 한 1년 반인가 2년 했는데 집을 한 20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. 1년 반 만에. 1년 반 만에 한 20개 좀 넘게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돈을 회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제가 강의는 잘 안 하지만 제가 놀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맘모스라는 그 상가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. 근데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돈이 많이 없었는데 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물건이 이제 제 인생 물건이 된 거죠. 제가 갔던 그곳이죠. 전층. 예. 근데 그 물건이 인생 물건인 이유가 그때 이제 성공을 하고 한 달에 거기 8년 전이죠. 8년 전에 한 달 성공을 하니까 한 달에 임대료가 1,700 정도가 나왔어요. 대출이자가 한 400 정도 나왔었고 그러면 한 달에 뭐 이것저것 뺀다라고 해도 한 1,200 정도가 남았는데 한 달에 1,200 남으니까 그때는 500만 원이면 집을 샀잖아요.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집을 2개씩 산 거죠. 한 달에 이제 집을 2개씩 사다 보니까 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2년 후에 그 전세가 또 증액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사다가 이제 그렇게
이제 좀 많이 좀 샀는데 힘들어서.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맘모스라는 그 어떤 상가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, 이게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은 직업이 막상 없잖아요. 제 상가 보유한 지가 16년, 17년 전에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받았던 적이 있었는데, 그 후에 이제 한번 힘들어지고 나니까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 어느 정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전업 투자하기 힘들겠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아파트도 사모았지만, 그때 이제 인생물건이라고 하는 그 놀이터가 있는 그 상가를 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현금 흐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그 아파트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, 그때부터 너무 힘든 게 이제 상가도 같이 사다 보니까 임차인 수가 140명이 넘어가는 순간에 12부대네, 12부대.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10%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네. 그럼 그분들은 저랑 1대1이지만 저는 140명의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. 이게 참 내가 이런 삶이 맞을까? 그리고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하고 막 수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140군데 뭐 140명의 거를 다 민원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제가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상가 쪽으로 좀 더 하자라고 3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, 근데 이제 상가를 조금씩 사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나타났잖아요. 근데 예. 이제 코로나가 딱 되면서 저만의 그 기준이 있는데, 기준에 드는 물건들이 많이 보여서, 그래서 아파트를 그 주거용을 조금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정리한 걸 가지고 상가로 이제 많이 2,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도 뭐 주거용 안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연애 그래도 한 10개에서 20개는 사는 것 같은데. 안 하는 게 아닌데요? 아, 이게 저는 직업이니까, 직업이니까 이제 그거 주거용은 뭐 그냥 주거용대로 나름 하는 거고, 상가는 이 근래에 한 2년 동안은 많이 샀던 것 같아요. 호실로 한 30개 정도는 매입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이제 제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었고, 그 다음에 수익률이 저의 기대의 수익률도 나왔었고, 그래서 그거를 임대를 다 맞추고 나서 요즘에는 특별하게 그 하는 게 없습니다. 돈이 이제 다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, 이제 세금 때문에 요즘에 이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속세 내야 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또 세금하고 이제 계속 오잖아요. 근데 제가 물건에다가 너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줄이자, 현금 보유를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조금 투자를 좀 쉬고 있습니다. 근데 쉬어도 그냥 한 달에 한두 개씩은 뭐 사긴 하거든요. 뭐. 아, 쉬는 게 한 달에 한두 개? 이거를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, 그냥 그 있다 보면 이 물건이 너무 싼데 뭐 이렇게 거슬러 받을 수 있든가, 아니면 돈이 안 들어가는 물건이 가끔 보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물건 사서 나중에도 제가 보유한다고 해서 뭐 역전세를 맞든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, 그런 부분은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. 결국엔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풀어내시는? 한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제의가 들어왔었어요. 뭐 어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, 아니면 뭐 컨설팅에서 뭐 그 간부 제의 뭐 이런 거 다 들어왔는데, 그러면은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컨설팅이고, 의리되는 삶이 제일 싫고, 그다음에 또 직장에 얽매이는 게 제일 싫은데, 그렇지만 당장 거기에 다시 들어가면 저는 다시 또 어떤 그 노동이라는 이런 부분에 또 갇혀버릴 것 같고,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, 뭐 다행인데 그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 생활비는 제가 하고 와이프 뭐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다행히 그때 제가 선택을 그냥 다시 원래 전업 투자자로 돌아가자 그랬던 게 잘 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잖아요. 뭐 제가 노동이라고 했지만, 직장 생활을 했지만, 그때는 이제 고객 물건을 같이 임장을 다니고 분석하고 파악하다가, 저 물건 중에 저건 좋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랬던 적이어가지고. 근데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직장들이 돈을 많이 안 줍니다. 다 수당제여가지고. 그래서 그 직장으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6개월 만에 파악하고 이제 재물권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퍼포먼스가 좋으셔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. 그죠? 그때 그래도 그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의 연봉보다는 더 벌었습니다. 월급이나 뭐 월급이라고 하긴 그렇고 수당으로는 좀 벌었던 것 같고요. 자산이 증식되는 시기는 그 처음에는 물건이 하나 있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가 폭발한다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 물건을 많이 깔아놨던 겁니다. 근데 운 좋게 그때가 상황이 너무 좋았던 상황이었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, 어떤 상황이 와도 본질적인 거에 충실하자, 잃지 않아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잃지 않는다. 근데 처음에는 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물건을 팔지 않을 만한 물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는 게 느려 보이지만, 그게 어느 정도가 쌓이게 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, 그 부분에 계속 우상향하는 어떤 그 플러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게 복리에 대한 효과가 확 늘어나거든요. 보통 분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얼마 벌었대, 아니면 얼마 벌었대,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. 맞습니다.
마음이 급하니까 그 동안에 그 어떤 구조가 확실하게 맞춰질 때까지는 길면은 5년, 짧으면 3년인데 이 기간을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. 조급하거든요. 왜냐면 제 뭐 유튜브에도 많지 않습니까? 썸네일로 70억을 벌었다, 뭐 100억 자산가다, 어쩐다 저쩐다 이러니까 아이씨 나는 뭐지? 이제 이러니까 조급해지고 하나 하고 나면 총알 다 썼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느려 보이지만 그 구조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장에 뭐 사고 팔고 해서 뭐 자산이 뭐 어떻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노동 말고 어떤 임대 수익이라는 거는 방향이 제일 중요해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뭐 억디기를 했다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신 분들의 그 등기부를 뜯어보면 언제 그런 거 오픈 안 하시잖아요. 언제 어떤 아파트를 얼마 주고 샀고 어떻게 임대를 채웠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이 있었다. 세금까지 다 이렇게 그다음에 취등록세도 계산해야 되고 인테리어스면 인테리어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오픈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팔았던 게 맞았을까 아니면 보유했던 게 더 맞았을까 했을 때는 본인만의 그게 있겠지만 일부는 팔아도 되지만 점점 그 자산을 이제 계속 보유했던 분이 더 어떻게 보면 위너가 되는 거죠. 근데 뭐 부동산이 계속 지금 운 좋게도 7, 8년 운 좋게 보이나 계속 7, 8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예. 그 후에 이제 만약에 하락기가 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겠죠. 근데 그때는 버틸 수 있는 본인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봐서 근데 그런 세팅이라든가 이런 게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조라는 게 항상 플러스가 될 수 있다. 라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막 사고 팔고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일부분에서는 저는 수익형 부동산인 뭐 상가를 이렇게 매입했던 이유가 그때 뭐 한 4, 5년 전에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나 사는데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밖에 안 들었잖아요. 근데 그게 막 2억 오르고 막 3억 오른다라고 하지만 몰랐지만 그때도 저는 상가를 좀 샀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산이 오르거나 우상향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가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팔리지가 않거든요. 예. 팔리지가 않는데 그때 팔리지 않을 때 내가 구조가 이렇게 잘 짜여져 있지 않고 하다 보면 팔지 말아야 될 것만 팔리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런 안 좋은 시기 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그 팔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팔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. 그러면 당장은 뭐 지금 하나 더 사가지고 뭐 억디기를 하고 뭐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자산시가 막 오르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면 공공재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할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온지를 계산을 해야겠죠. 근데 그렇지 않고 팔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이 꺾일 때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팔리는 거는 정말 팔지 말아야 될 좋은 거를 팔거든요. 그러면 그때를 한번 넘어서면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비슷한 경우가 예전에 버블세븐 했을 때 뭐 강남이든 목동이든 그때 다 못 버티고 이제 팔지 말아야 될 시기에 그분들을 팔았잖아요. 근데 그 후에 그거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당장은 수익이 덜 된다고 하지만 상가로나 아니면 수익형으로 이렇게 구조를 짜놔가지고 좋은 물건을 팔지 말아야 될 건 지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상가 쪽인 부분도 같이 이제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전 불황도 한번 봤는데 그때 이제 팔지 말아야 될 게 팔리더라고요. 저도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했던 거죠. 이거 안 팔리는 물건들은 끝까지 안 팔리고요. 이거 팔지 않고 싶다라는 물건이 팔리더라고요. 근데 그걸 안 팔고 그때 만약에 제가 좀 지켰으면 자산이 더 많이 올라왔겠죠. 장기 보유도 할 수 있고.